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최근 법조 드라마가 계속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성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서 SBS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1,000원짜리 변호사. 시청률이 8.1%에서 시작됐는데 이번 주 14.5%, 최고 시청률 19.5%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청률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국민의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법조인들의 비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법조 드라마 하면은 매니아층, 일부 보는 사람들만 봤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조인들의 비리, 이 법조인들의 꼴값, 이 법조인들의 위선, 여기에 신물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법조 드라마를 또 기획 제작하는 과정이 딱딱하지 않고 약간 코믹 요소도 포함이 돼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력과 구성에 힘입어서 또 시청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제작진들, 작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법조 드라마가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크게 보탠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박또박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어려운 단어가 아닌 쉬운 친국민적 단어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또박또박 밝히면서 특히 이 법조인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1,000원짜리 변호사를 SBS는 제작했을까? 방송사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아니지만 애둘러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을, 권력 집단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이후로 국민들에게는 어떤 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이 지금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또다시 만들어준 사람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잘 큰 정치 지도자가 될지,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법조인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현직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 정치인들,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을 갖는데,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변호사, 정치인, 도지사,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가 가졌던 직책 대비 지금 하고 있는 그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생각이 다르겠죠? 지금 법조인들과 권력 노예들의 그 쇼는 돈이죠.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갖은 편법과, 이거 사기 집단이에요. 뭐 국회의원, 검사, 뭐 재벌, 이게 다 같이 묶여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대 사기 집단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건설회사가 등장합니다. 건설회사 단위가 크죠. 대장동 사건 보셨잖아요. 조 단위의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번 회차에서 방송된 것도 역시 돈과 관련된 정치권의 비리입니다.
재벌이 정치인에게 돈을 대고 그 돈을 혼자 먹지 못하니까 나누어서 먹고 그 돈을 비자금을 또 담당했던 그 사람을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들 상상되는 게 있으시죠? 상상되는 게 있으시죠? 이 거대 권력, 사기 집단의 권력 노름을 캐내기 위해서 맞서는 검사가 1,000원짜리 변호사 천지훈 변호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고치는 검사, 사고치는 검사가 누구로 생각이 되세요?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천지훈 변호사가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 아버지 수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법조계에는 대물림, 금수저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금수저가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흑수저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의 작당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질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고 그 비리 카테고리에서 놀아나는 사람들만 기득권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못 봤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아버지가 연루된 이 사건을 아들로서 수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렇지만 이 1,000원짜리 변호사는 수사를 강행을 합니다. 주변의 만류, 차장검사, 정치권에서 압력을 다 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조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쉽지 않더구나. 조금 흠이 묻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망가지더라도 비리의 연루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 왔으니까 내가 지금 총리 후보까지 됐으니까 너만 나를 도우면 된다. 너만 나를 조사 안 하면 된다. 라고 사정을 해보지만 아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나 혼자라도 하겠다. 아버지는 못한다. 아버지는 이미 때가 묻었기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 없다. 내가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조사를 받는 아버지가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위 정치권에서는 그냥 천 변호사의 아버지가 돈을 혼자 다 먹은 걸로 해라. 그리고 혼자 받은 걸로 해서 혼자만 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아버지가 떨어져서 차 위에 떨어져서 지금 완전히 목숨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는 이번 회차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망을 하면 그 다음 줄거리 엮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살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취재를 기반으로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살아있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하고 이러한 드라마는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조금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어설픈 추측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